안녕하세요. 2020년 제30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기출예상문제 단답식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사랑 요양TV 연희쌤이 아닌 은혜쌤이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응급처치는 응급상황에서 행해지는 이것의 확보, 또 이것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해서 긴급히 수행된다. 요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각각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다들 정답 맞추셨나요?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기도,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기도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심장박동이 회복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2번.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죠.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돕는 것이 응급처치이고, 이 응급처치가 절대로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응급처치의 목적 4가지를 기술하시오. 3번의 정답은 총 4가지가 있죠.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에는 첫 번째, 인명구조, 사람을 살리는 거죠. 두 번째, 고통의 경감, 통증을 줄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안정도모. 이 응급처치의 목적은 문제로서 다빈도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네, 4번의 정답은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응급상황 시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 2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5번의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외용약품,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이 되겠죠.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질환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상비약품, 그리고 외용약품, 이렇게 2가지가 되겠네요. 6번. 응급처치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6번의 정답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우리는 응급처치를 계속해야 되고, 인계를 한 시점에서 그때서야 응급처치를 중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나왔지만 또는 다른 문제에서는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문제로 나왔을 때 요 인계할 때까지가 아니라 연락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연락을 하는 데까지가 아니고 인계를 하는 시점에 응급처치를 중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7번.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인체 조직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응급 상황은 무엇일까요? 네. 자, 힌트가 나왔죠?
폐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질식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질식 상황 시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 기관이 파랗게 보이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파랗게 보인다고 했죠. 정답은 청색증입니다. 산소가 지식 상황 등에서 충분히 우리 몸으로 공급이 안 될 경우에 특히 손가락, 발가락 끝, 귀 끝, 그리고 코끝, 입술, 이런 말초 부위에서 가장 먼저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9번. 질식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의 질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하임리히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임리히법이 뭔지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죠? 하임리히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임리히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한 뒤에 대상자의 어디에 서죠? 대상자의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고 또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이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후상방 요거가 시험의 방향에 꼭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임리히법, 후상방 꼭 기억하세요. 10번.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대상자가 숨을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10번의 정답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혹은 돌려눕혀서 기도를 유지한다.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11번의 정답은 뇌전증이죠. 우리가 간질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질병은 그 간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좀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돼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며 나타내는 질환이고요. 보통은 유전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외상이나 뇌종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12번. 화상 시 가장 1차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12번의 정답은 기도 확보 확인입니다. 기도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서 119 등을 통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죠. 화상이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먼저 봐야 되나? 혹은 뭐 반응 수준이나 의식을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기도 확보 확인. 기억하세요. 13번.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은? 13번의 정답은 표피에만 국한돼 있다. 가장 가벼운 화상이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도 화상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화상의 정도를 구분을 할 때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1도 화상은 표피, 피부 표면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고요. 2도 화상은 진피, 진짜 피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피에 국한된 화상이게 되겠고요. 3도 화상은 피부 아래 조직 해서 피하 조직 또는 근육까지 침범이 된 화상을 3도 화상,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은 개념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물집이죠.
물집이 생겼다 하면 몇 도 화상일까요, 선생님들? 네, 다들 아시겠죠? 물집이 생겼다 혹은 수포가 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건 2도 화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물집 같은 경우에는 절대 터뜨리면 안 되겠죠. 15번. 화상 시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15번의 정답은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화상을 입었을 때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이걸 무리하게 벗기려고 하다 보면은 살갗이 같이 뜯겨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반지, 팔찌, 귀걸이 이런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빼줘야겠죠. 왜냐?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서 다시 말해서 붓는다는 거죠. 이 장신구들을 빼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즉시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화상 시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는 이유는 물집을 터뜨리는 즉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살펴봤을 때 물집이 생기는 화상이 몇 도라 그랬었죠? 네, 2도 화상입니다. 이 2도 화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는 이유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17번. 화상 시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번의 정답은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흐르는 수돗물을 틀었을 때는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이 아니라 찬물에 담가주는 게 화상면의 확대나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때 찬물에 담글 때 15분 이상 담가줘야 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8번. 골절 시 상처 부위에 어떤 찜질을 적용해야 하는가? 18번의 정답은 골절 시 찜질이죠. 골절은 어떤 상황이죠? 급성, 응급한 상황이죠. 급성 통증, 급성 질환의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셔서 미리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혹은 통증이 있을 때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 또 오랫동안 지속됐던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온찜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골절에서 지금은 냉찜질 문제를 냈지만 사실 중요한 게 또 있다 하면은 골절 환자는 안정, 고정, 부동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어떻게 위치하도록 해야 하는가? 19번의 정답은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야 하죠. 우리가 피를 내뿜는 기관이 뭐죠? 장기가? 심장이죠.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기 때문에 이 심장보다 높게 출혈 부위를 위치를 해야지 출혈 양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겠죠. 이때 출혈 부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출혈 부위를 압박해준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20번. 대상자 한 명이 여러 의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20번의 정답은 다약제 복용입니다. 노인은 신체 장기의 노화로 인해서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젊은 성인과 다르고 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이러한 약을 과도하게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을 다약제 복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1번 OX 문제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신속히 구토를 유발시켜야 할까요? 아닐까요? 21번의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복용한 약물의 설명서에 특별히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를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약이 어떤 약인지에 따라서 다시 구토를 함으로써 우리 위장 점막이나 피부 점막들의 손상을 2배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22번 함께 복용했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2번의 정답은 자몽 주스입니다. 자몽 주스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약과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건 기본적으로 원래 물이다. 기억을 해두세요. 23번 대상자가 약물 복용 후 쓰러졌을 때 함께 챙겨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3번의 정답은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요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왜냐? 사람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쓰러져 갔을 때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판단을 못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반드시 병원에 들고 가야 되고요. 또 만약에 구토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토사물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실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다른 뭐 마실 거는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줘도 되나 저거는 줘도 되나 하면서 이것저것 주시면 안 돼요. 또 흔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황청심환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넣어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로 바로 흡인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다 주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마실 것은 즉각적으로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어서는 안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오렌지 주스, 비타민 C죠. 이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할 때 흡수율이 증가되는 약은 무엇일까요? 25번의 정답은 철분제입니다. 우리가 철분제가 나왔을 때 이 비타민 C 그리고 빈혈 다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빈철씨, 남자 선생님들 보고는 빈철씨, 빈철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빈혈에는 철분과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했을 때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철분제, 비타민 C 같이 연관을 지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또 빈철 씨와 같이 골칼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상승작용이 혹은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26번 올바른 심폐소생술의 5단계는 26번의 정답은 여러분 단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순서대로 계단을 넘어가야 된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이런 순서 자체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슴 압박,
네 번째는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유지를 시켜줘야 그 만들어 놓은 기도를 통해서 다섯 번째 단계인 인공호흡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가리를 따서 외웁니다. 반, 도, 가, 기, 인. 이렇게 다섯 글자를 기억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한반도죠, 한반도. 그래서 한을 빼고 반도의 가기, 가는 사람 해서 반도, 가기, 인.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7번.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일 때 취해줄 수 있는 이 자세는 무엇일까요? 27번의 정답은 회복 자세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인다 할 때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자세를 취해주게 되는데요. 531페이지 표준교재를 보시면은 회복 자세의 정확한 단계와 그림이 나와 있으니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어디로? 옆으로 돌려눕힌 자세가 회복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복 자세를 왜 취해주냐 하면 혀나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네요. 28번. 올바른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무엇일까요? 28번의 정답은 30대 2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응급처치 과목에서는요,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머리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30대 2는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은 30번, 그리고 인공호흡은 2번. 이렇게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인공호흡 2번을 하는 총 시간이 10초 이내로 실시하는 것까지 동시에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29번.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뭐라고 말할까요? 29번의 정답은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다른 말로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로서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하는 이 소생술을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0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하는 올바른 위치는? 30번의 정답은 그림을 참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붙이는 게 기본적이고요. 오른쪽 패드는 어디에 붙이냐?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죠. 빗장뼈 아래에 붙여주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준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까지 해서 끝난 줄 아셨죠? 서비스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인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31번의 문제의 정답은요. 첫 번째 단계, 전원을 켠다. 그 뒤에 두 번째로는 패드를 붙인다.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네 번째,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4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원을 켠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우리 사람이 손으로 전원을 안 켜주면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패드를 붙이는 것보다 앞서서 전원을 켜는 게 가장 먼저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뒤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려면 패드가 붙여져 있어야 이 기계가 또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붙인 뒤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고 그때
이제 쇼크를 줘야 되는 리듬이다 하면은 모두 물러나게끔 하고 제세동을 시행하는 이 4단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사랑 은혜쌤이었습니다. 다들 공부 잘 되고 있나요?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전까지 문제를 또 지속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올려볼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화, 옹이.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열이 뒤열였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